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줘 해패의 진행자 최혜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요즘 대세 드라마인 펜트하우스의 배경 헤라클리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방송 전부터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헤라클리스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펜트하우스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인물 간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과 정의, 양심은 뒤로 한 채 꼭대기만을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고자 애쓰는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양유진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헤라클리스에 와 있는데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양육판에 숨겨진 예술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양의 방 벽면에는 바실리 칸딘스키 연속이라는 작품이 걸려있는데요. 연한 핑크와 화이트로 인테리어된 러블리한 느낌의 여고생 방에 이 작품을 포인트로 걸어두니 더욱 감각적인 느낌이 듭니다. 또한 프레임이 있는 그림을 사용하면 내부 공간과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알루미늄 화이트 프레임을 사용하다 보니 세련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주단태 회장의 방으로 가볼까요? 주단태 회장은 헤라클리스에서 무려 최고가인 100층에서 살고 있는데요. 주단태 회장과 함께 살고 있는 심수련 씨가 미술 전공하신 만큼 집 전체적으로 갤러리 느낌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미디어월인데요. 미디어월은 비디오나 TV 등을 사용하는 미디어 아트의 한 종류로 집안의 동적인 느낌과 함께 심미적인 요소도 부여해줍니다. 다음에 펜트하우스의 신스릴러 이규진 국회의원님의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규진 씨의 하우스는 입구부터 화려한데요. 우드톤의 인테리어와 자개장, 그리고 전통적인 그림까지 독특하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이규진 씨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이규진 씨의 하우스인 55층은 한국의 미를 살리는 데 중심을 두어 한옥의 특징과 전통적 소품을 살려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은 조선 후기의 선비인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작품입니다. 오, 초라한 집 한 채와 고목 몇 그루가 그림의 전부인데 작가가 선비라니 의외인데요. 많이들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추사 김정희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어렸을 때부터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희가 정치적 투쟁 사이에서 결국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치지 않고 가장 친한 친구의 사망, 아내와의 사별, 사람들의 박해 등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김정희를 챙긴 이는 제작 이상적이었습니다. 유배 가기 전이나 후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해주는 이상적인 행동을 보면서 김정희는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야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안 것이죠. 김정희는 조그만 집과 그 집의 비스듬히 기른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를 그렸고 이상적인 의리를 체현하는 글자까지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고 그게 바로 이 세안도입니다. 그림은 단지 소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군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규진 씨와 김정희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세안도를 이규진 씨의 집에 배치한 진짜 의도인데요. 두 분은 모두 금수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희의 인생을 토대로 이규진 씨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 단시 투쟁을 하는 등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통장을 두둑히 채우고 있는 이규진 씨도 곧 현실판 유배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도 주단태와 하윤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등 금전적인 이익만 쫓아 이리저리 붙어다니는 이규진 씨가 세안도를 그린 추사 김정희처럼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가를 깨달는 날을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규진
리젠시 하우스의 세안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헤라펠리스가 얼마나 디테일까지 심혈을 기울여 설계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로비 중앙에는 이렇게 헤라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헤라필리스의 이름 자체도 헤라신의 궁전이라는 의미일 만큼 헤라는 펜트하우스라는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 조각상은 펜트하우스의 미술감독이 모성, 질투, 복수의 상징인 헤라상에 천사의 이미지를 더해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헤라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어떤 인물일까요? 제우스의 아내로 많이 알려진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신이며 신들의 여왕으로 모든 여신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습니다. 헤라는 바람둥이 제우스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되어 제우스가 좋아했던 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헤라 여신상은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다루고 있는 소재인 지위 상승, 부와 명예, 사랑, 복수 등 많은 요소를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극 중 오윤희와 진분홍이 접선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아마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 진분홍이 이 그림과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졌던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 담긴 감독의 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자유수생도로 서양화 전공을 하신 김영진 화가의 작품입니다. 김영진 작가는 작업실 뒤에 있는 산을 오를 때마다 만나는 들꽃을 모티프로 자유수생도 시리즈를 그렸다고 합니다. 산길 변두리 또는 우리의 인식 이외의 공간에서 묵묵히 자라나는 생명력,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숨겨있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김영진 작가는 이 작품을 자신의 행복했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했으며 그림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려 했다고 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펜트하우스에서 이 그림이 등장하는 장면은 다소 심각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 감독은 왜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그림을 사용했을까요? 작품의 제목에 다시 주목해봅시다. 소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을 감독이 보여준 것은 죽은 인물이 다시 돌아온다는 숨은 복선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감독은 인물의 귀환을 암시하기 위해 이 작품을 드라마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그림이라도 어떤 작품에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분위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헤라필리스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모델하우스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구해줘, 헤펠!